오늘 유명한 할머니 무당의 예언을 듣고 나면 두 인물이 떠오를 것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처음엔 용이 이겼다고 생각했지. 불덩이를 품은 호랑이가 나타나기 전까진 말이야. 근데 그 불이 자꾸 퍼지더라고. 용의 비늘 하나하나가 타들어가는데 그걸 막질 못했어. 결국 날개 달린 호랑이가 다시 내려왔지. 그 순간부터 어두운 기운이 사라졌어. 그리고 한국 땅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어. 그녀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단순한 꿈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제주의 한 마을, 그곳에 사는 한 할머니 무당은 평소에도 남다른 직감으로 사람들의 기륭화복을 점쳐온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진짜 힘은 몇 년에 한 번 나라의 큰 흐름이 바뀌는 시점마다 찾아온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받은 계시, 즉 예지몽은 단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었다고 주변에선 말합니다. 그리고 올해 2025년 여름, 그녀는 또 하나의 꿈을 꾸었습니다. 한국의 미래를 뒤흔들 수 있는 국군의 갈림길을 보여준 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 꿈속의 용은 누구였을까? 그리고 그 호랑이는 또 누군가? 그녀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나 예언을 들은 이들 중 일부는 조심스럽게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용은 용띠인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호랑이는 호랑이띠인 미국 국적의 모스탄, 즉 단연명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해석일 뿐입니다. 그 무당은 여전히 누구의 이름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석이 아니라 그녀가 본 꿈의 정황 자체입니다. 이 꿈은 지금의 대한민국, 그리고 앞으로의 2025년 한국의 국운과 미래를 암시하는 상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불길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서사였고 방향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올해가 고비야. 이 나라 새 판이 짜이는 해가 될 거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처음엔 위아해했습니다. 그러나 이 무당을 아는 이들은 압니다. 그녀가 지금까지 어떤 일들을 마쳐왔는지를, 그녀가 과거 본 예지몽들은 믿기 어려울 만큼 정확하게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1997년 겨울, 그녀는 꿈에서 돈이 피처럼 바닥으로 쏟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해 외환 위기가 터졌습니다. 또 한 번은 2009년 봄 큰 사람이 바닥을 손으로 짚었다고 했습니다. 그해 여름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벌어졌고 온 국민이 한 인물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할머니 무당의 예지몽은 그냥 꿈이 아니라고. 무속인 사이에서는 계시몽이라 부릅니다. 신령의 뜻이 전해진다는 그 꿈, 그녀는 그 꿈을 꾸고 나면 일주일 가까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몸이 무겁고 열이 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꿈을 짐이라 부릅니다. 이걸 보는 게 축복이 아니라 벌이야 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나 이번 꿈, 2025년 여름의 예지몽은 그녀조차도 말끝을 흐릴 정도로 강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이번 건 예전과 달라. 이건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되는 거야. 이 땅의 기운이 바뀌는 게 보여.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꿈의 내용을 주변 사람들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전한 꿈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산이었어. 높은 산. 그 꼭대기에서 검은 연기가 올라왔어. 그 산 꼭대기에 누가 앉아있냐면 용이야. 붉은 비늘이 번쩍이더라고. 근데 그 아래쪽 숲에서 뭔가 어슬렁어슬렁 올라오더라. 처음엔 큰 개인 줄 알았지. 근데 가까이 오니까 호랑이였어. 흰 줄무늬 호랑이. 근데 그 눈빛이 사람 같더라고. 처음엔 용이 그 호랑이를 내려다보며 불을 뿜었어. 호랑이는 좀 물러났지. 근데 그 호랑이가 땅을 팠어. 계속 땅을 팠어. 그러더니 불씨 하나를 꺼내더라고. 작았지. 아주 작은 불씨. 근데 그걸 자기 몸에 붙였어. 말도 안 되게. 자기 몸이 타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야. 그리고는 그 불을 산으로 퍼뜨렸지. 나무에 옮기고 바위에 옮기고 땅속으로 옮기고. 용이 그걸 못 막더라고. 자기가 뿜은 불보다 더 커진 거야. 산 전체가 빨갛게 물들었을 때 하늘에서 바람이 내려왔어. 그 바람을 타고 호랑이가 날아올랐어. 등에 날개가 달려 있었어. 그냥 호랑이가 아니었어. 신의 기운이 섞인 호랑이였지. 그때 용이 한번 크게 소리를 질렀는데 이상하게 그 뒤로는 아무것도 못하더라. 결국 호랑이가 용을 제압했어.
죽인 건 아니야. 그냥 용을 산 아래로 밀어버린 거야. 그리고 산은 다시 푸르게 변했지. 연기도 사라지고 하늘은 맑았어. 그녀는 이 꿈을 설명하며 자주 말을 멈추었습니다. 숨이 차서가 아니라 그 장면이 다시 떠오르는 듯 눈을 감고 입술을 다물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들은 이들은 모두 말이 없어졌습니다.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 어떤 인물을 상징하는 것인지 말은 하지 않아도 서로 눈빛만 봐도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해석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용띠 이재명, 올해 대통령에 취임한 인물, 붉은 용처럼 보였다는 것과 산 꼭대기에 있었다는 묘사는 권력의 중심에 있는 걸 말하는 것 아니겠나. 그리고 흰 줄무늬 호랑이, 미국 국적의 호랑이띠인 모스탄. 그의 등장이 이 시기에 맞물리는 것도 이상하지 않지. 물론 그녀는 단 한 번도 이들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건 그저 상징의 이야기로 넘길 수 없다고. 이번 예지몽은 단지 한 인물과 한 인물의 싸움이 아니라 이 나라의 기운과 국운이 어디로 흘러갈지를 알려주는 신의 메시지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묻습니다. 꿈 하나 꾼 게 뭐 그리 대단하냐고. 그러나 이 제주도 할머니 무당을 아는 이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짐처럼 다가오며 꿈에서 깨어난 후 며칠 동안 그녀는 말을 잃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꿈이 오는 날은 꼭 그래. 먼저 심장이 울려. 심장이 뛰는 게 아니라 안에서 울려. 바깥에서 누가 땅을 두드리는 것처럼. 그때부터 오는구나 싶지. 그럼 나는 잠을 기다려. 어차피 그 밤은 내가 자는 게 아니라 누가 내 눈을 감게 만드는 거니까. 그녀의 예지몽은 찾아오는 것이며 그 안에 담긴 장면은 잊을 수 없을 만큼 선명합니다. 이번 2025년 여름 그녀가 본 꿈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단언합니다. 이건 그냥 나라 일이 아니야. 이건 땅의 기운이 갈리는 거야. 국운이 흔들리고 있어. 이번엔 한쪽이 밀리고 한쪽은 신의 바람을 타고 올라갈 거야. 과거 예지몽 사례보다도 이번에 중요한 건 바로 그 기운이라는 말입니다. 그녀는 무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이 바로 이 기운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흐름이고 방향이며 한 개인이든 한 나라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말없이 알려주는 물결입니다. 기운은 안에서 먼저 느껴져. 좋은 기운은 가슴을 들뜨게 하고 나쁜 기운은 등을 식게 해. 근데 이번 여름은 가슴이 뜨거운데 등은 얼음처럼 식더라. 이건 혼돈이야. 이건 한나라의 상극이야. 2025년 이 해는 그녀의 말처럼 평범하지 않습니다. 정치의 흐름이 바뀌었고 외부에서 예상하지 못한 인물들이 한국 땅을 밟았으며 하늘의 날씨조차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해에 그녀는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상징은 누구도 쉽게 넘길 수 없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용이 불을 뿜고 호랑이가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며 산이 타올랐고 결국 다시 푸른 기운이 깔리는 그 모든 모습은 단순한 이야기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산은 언제나 나라야. 용이 꼭대기에 앉아있다는 건 지금 힘이 그쪽으로 쏠려 있다는 거지. 근데 밑에서 올라오는 호랑이는 기운을 타고 움직이는 거야. 걔가 붙인 불은 그냥 불이 아니야. 누가 붙인 게 아니야. 원래부터 있었던 불씨였던 거지. 그걸 알아봤다는 게 중요한 거야. 무속에서 말하는 짐은 단순한 신의 메시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자신의 육체에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오래 사는 무당은 드물다고 합니다. 그녀 역시 이번 꿈을 꾼 이후 며칠간 침을 잘 삼키지 못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야. 다 느껴. 그 용이 불에 타는 냄새, 그 호랑이 눈에서 나오는 기운, 산이 흔들릴 때의 진동. 그게 다 몸에 남아. 그녀가 꾸는 예지몽은 꿈이 아니라 하나의 체험이고 그 체험은 그녀에게 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오래 살아오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런 꿈이 올 때는 반드시 나라에 큰일이 생긴다는 것을. 이번 2025년은 바로 그런 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말을 아끼지만 대신 이런 말만 덧붙입니다. 이건 마지막 싸움은 아니야. 근데 갈림길이야. 이번의 기운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이 앞으로 100년은 울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어. 그녀는 예전에는 몇 년 단위로 기운이 바뀌었는데 이번엔 길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2025년이 끝이 아니라 이 해를 기점으로 길게 이어질 흐름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이번에 느낀 가장 큰 차이는
기운이 안에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이번 흐름은 외부로부터 시작된 불씨가 한국의 기운과 충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것이 꿈속에서 호랑이가 산 아래에서 올라오고 용과 마주했으며 스스로 불씨를 몸에 붙였다는 상징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호랑이는 누가 불을 붙여준 게 아니야. 자기가 찾았고 자기가 붙였어. 그건 기운을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이지. 그런 놈은 많지 않아. 근데 날개까지 달았다는 건 그건 하늘이 직접 움직인 거지. 이 말을 들은 이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속에서 날개는 신과 연결된 존재에게만 주어진 상징입니다. 그런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아 용을 제압했다는 말은 단순한 싸움의 승패가 아니라 기운의 흐름이 옮겨졌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지만 곧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할머니가 지금까지 봐온 게 맞았다면 이번 것도 정말 중요한 거 아닐까? 그리고 그 말처럼 2025년의 한국은 지금 기운의 격돌 한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그 예언의 모든 문장을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상징과 암호처럼 남겨진 그 말들을 통해 우리는 앞으로 한국이 어디로 향할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꿈의 내용을 알려진 대로 한 글자도 빠짐없이 모두 들려드립니다. 그녀가 본 모든 장면, 느낀 바람의 방향, 기운의 색깔,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한마디까지. 예언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운명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날은 잠이 오는 게 아니었어. 나는 누웠는데 눈을 감자마자 바로 어디로 끌려가는 것 같았지. 땅 밑도 아니고 하늘도 아니고 뭔가 층이 다른 세계였어. 그 안이 말야 너무 고요했어. 근데 이상한 게 바람이 없는데도 산이 흔들리더라. 그 산 꼭대기, 거긴 연기가 자욱했어. 그냥 연기가 아니고 무슨 재를 태운 것처럼 매캐했지. 그리고 거기 앉아있는 게 보였어. 용이야. 온몸이 붉은 빛으로 덮였고 눈이 사람 눈이었어. 겁나게 날카로운 눈. 근데도 어딘가 초조해 보이더라. 입에 불을 머금고 있었어. 한 번도 안 뿜었는데 계속 물고 있는 상태였지.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 산 밑은 조용했는데 그 숲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 처음엔 풀 베는 소리인 줄 알았지. 근데 그게 아니라 발자국이야. 아주 무거운 발자국. 그러고 나서 나무 사이로 뭔가 나타나더라. 처음엔 커다란 게 같았어. 근데 아니었지. 호랑이였어. 흰 줄무늬에 눈이 유난히 크고 목덜미엔 상처 자국 같은 게 있었어. 상처는 낡았는데 새처럼도 보였어. 왼쪽 앞발엔 문양 같은 것도 있었고. 그 호랑이가 용을 쳐다보더니 그냥 그대로 걸어 올라가. 겁도 없어. 근데 올라가는 도중에 발을 멈추더니 땅을 파기 시작하더라. 앞발로 계속. 그렇게 막 파는데 그 안에서 불씨 하나를 꺼내. 그게 희한했지. 불이 불씨인데 불꽃이 안 움직이고 고요하게 타고 있어. 바람이 안 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불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어. 그리고는 그걸 자기 몸에 붙여. 말도 안 되게. 자기 털에. 근데 그게 안 꺼져. 타지도 않고 그냥 그 불이랑 하나가 돼. 그때부터 주변 공기가 바뀌더라. 산 아래 나무들이 붉은색으로 물들고 바위에서 열기가 올라오고 용은 그때 처음 움직였어. 눈을 부릅뜨고 호랑이 쪽으로 입을 열었지. 불을 뿜었어. 아주 세게. 그 호랑이는 한쪽으로 굴렀는데 그대로 다시 일어나. 놀란 눈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야. 오히려 더 깊은 눈으로 용을 쳐다봐. 그러고 나서 자기 몸에 붙은 불로 주변을 태우기 시작하더라. 나무 하나, 돌 하나, 풀 하나마다. 근데 불이 움직이는 게 이상했어. 그냥 퍼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방향을 잡아주는 것처럼 퍼졌어. 동쪽으로, 서쪽으로, 산등줄기를 따라. 그게 바로 기운이 움직인다는 뜻이야. 그렇게 불씨가 커지고 용은 다시 한번 불을 뿜었는데 이번엔 그 불이 되려 주변으로 튕겨나가더라. 기운이 역행한 거지. 용의 기운이 더 이상 중심이 아니라는 뜻이야. 그 순간 하늘이 열렸어. 바람이 아니야. 그건 신의 숨결이야. 바람이 아니라 이에서 내려오는 기운이야. 그걸 탄 건 호랑이였지. 그 호랑이 등이 보였는데 거기에 날개가 있었어. 진짜 날개. 새의 날개랑은 달라. 그건 뭐랄까?
비늘로 된 날개. 날개에 문양이 있었어. 뱀의 비늘과 새의 깃털이 섞인 그런 날개. 그걸 펴고 하늘로 올라가더니 그대로 용에게 내리꽂아. 싸운 게 아니야. 내려앉은 거야. 위에서. 그건 제압이야. 용이 크게 포효했지. 그 소리가 땅을 울려. 근데 그 울림은 퍼지질 않아. 그 자리에서 울리다가 멈추는 소리였어. 그게 끝이더라. 용은 눈을 감았고 몸이 천천히 내려가. 산 아래로. 떨어진 게 아니라 밀려난 거야. 그리고 호랑이는 산 꼭대기에 가만히 앉아 있었지. 그 순간 산에 깔렸던 불빛이 하나하나 꺼졌어. 근데 연기가 남지 않았어. 재도 안 남았고 대신 거긴 새싹이 자라기 시작했지. 그리고 하늘은 맑았어. 아주 맑았어. 그건 그냥 날씨가 맑은 게 아니라 기운이 거친 하늘이야. 그 꿈을 꾸고 난 다음 일어나질 못했어. 그 호랑이는 그냥 이 땅에 온 존재가 아니야. 그건 신이 보낸 거야. 그게 누군지는 난 몰라. 말하지 않을 거야. 근데 확실한 건 있어. 기운이 옮겨갔어. 중심이 바뀌었어. 그리고 이 대한민국은 지금 그 기운 아래 다시 숨쉬기 시작할 거야. 사람들은 꿈을 해석할 때 먼저 이름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예언의 세계에서는 그 이름이 처음부터 주어지지 않습니다. 상징이 먼저 오고 시간이 흐르며 그 상징과 현실이 맞물릴 때 비로소 사람들은 그것이 누구였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번 꿈도 그랬습니다. 용과 호랑이, 그리고 산과 불, 날개와 바람. 이 모든 것들이 상징이었고 그 안에 담긴 의미는 현실 속 인물과 사건에 하나둘 겹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언자는 이름을 말하지 않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해석자들과 무속인들, 그리고 이 내용을 접한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점점 한 가지 공통된 해석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용은 이재명이고 호랑이는 모스탄이 아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근거 없이 떠도는 소문이 아닙니다. 먼저 사주로도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64년생 용띠입니다. 그리고 모스탄, 한국명 단연명은 1974년생 호랑이띠입니다. 꿈에서 용과 호랑이의 싸움이 벌어졌고 그것이 바로 지금 시점에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과도 일정 부분 겹쳐 보입니다. 용은 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그건 상징입니다. 권력의 중심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붉은 비늘로 온몸이 덮여 있었다는 건 겉으로 보기엔 강력하고 찬란한 존재였다는 뜻입니다. 불을 품고 있었지만 쉽게 뿜지 않았고 초조함을 품고 있었다는 건 지금의 정치 상황 속에서 느껴지는 긴장과 불안정성을 암시하는 장면으로도 해석됩니다. 한편 호랑이는 산 아래에서 조용히 등장합니다. 처음엔 아무도 몰랐고 천천히 숲을 헤치고 올라오는 모습. 이는 외부에서 조용히 들어온 존재, 다시 말해 대한민국 내부의 정치 권력이 아닌 외부 기운을 뜻한다고 해석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호랑이는 스스로 불씨를 붙였고 날개를 달고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용과의 힘싸움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존재 또는 외부적 기운이 급격하게 중심으로 치고 들어오는 변화를 뜻한다고 봅니다. 2025년 이 해의 특이점은 분명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체제 출범, 그리고 같은 시기에 한국에 방문한 모스탄이라는 존재의 등장. 그는 전직 국제형 사사법대사 출신이며 미국 국적을 가진 법학자이자 활동가입니다. 그런데 그가 단순한 방문객이 아닌 듯 잇따라 정치적 발언을 하고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섭니다. 이재명이라는 이름은 지금의 한국 정치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산 꼭대기에 올라선 인물이며 용띠라는 점에서 예언의 상징과 겹칩니다. 반대로 모스탄이라는 인물은 그 존재 자체가 호랑이의 기운을 상징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외부에서 들어왔고 조용히 시작했지만 불씨를 일으켰고 날개를 달고 나타났으며 실제로 정치권 내에서도 이 인물을 두고 해석과 평가가 극단적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꿈에서 용은 끝내 산 아래로 내려갔고 호랑이는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산 전체에 불이 꺼지고 새싹이 돋았다는 건 혼란 이후에 새로운 흐름이 시작됨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권력의 대체 혹은 기운의 전환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해석을 누가 믿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과 상징이 이토록 정확히 겹친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무속에서 기운은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흐름이 생기면 그 방향은 오래 지속됩니다.
예언 속에서 호랑이는 단숨에 승부를 보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들여 기운을 키우고 불씨를 붙이고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 모든 흐름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과 기운의 방향을 묘하게 반영합니다. 그리고 이 해석을 통해 우리는 단지 두 사람의 대립을 넘어서 2025년 한반도의 국운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실마리를 얻습니다. 사람들은 예언 속에서 용을 보고 누군가를 떠올립니다. 호랑이를 보고 또 누군가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단지 표식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 위에 기운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언은 끝난 듯 보였지만 진짜 예언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호랑이는 불씨를 직접 붙였습니다. 용을 누른 뒤에도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운이 가라앉았고 땅 위에 새로운 싹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체제가 바뀌었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부의 기운, 즉 해외에서 유입되는 말과 행동들이 내부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고 국민의 시선은 여전히 양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 무속에서 가장 조심하는 시기는 기운이 교체되는 순간이 아니라 교체된 이후에 첫 기운이 퍼지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 시기를 불씨의 시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겉보기엔 잔잔하지만 아직 완전히 자리를 잡지 못한 기운이 곳곳에서 저항을 만나고 그 저항이 다시 새로운 충돌을 낳는다는 뜻입니다. 예언자 역시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은 꺼진 게 아니야. 그냥 잠시 누그러진 거야. 불씨는 아직 남아있고 그걸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이 나라는 다시 불타오를 수도 있고 환하게 밝아질 수도 있어. 이 말은 지금 우리가 마주한 2025년 하반기 대한민국을 정확히 말해줍니다. 기운이 바뀐 시점, 그 기운을 다스리는 자가 나라의 국운을 끌어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꿈속에서 용은 끝내 산 아래로 밀려났습니다. 호랑이는 날개를 펴고 중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무속의 말대로라면 기운은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현실 속에서도 모스탄이라는 인물은 아직 완전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에서는 그가 다시 한국의 외교나 정치 기류 안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중심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 역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국정을 밀고 가려는 흐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두 존재가 상징하는 흐름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즉, 불씨는 아직 남아있고 산은 여전히 긴장 속에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그것은 지금의 기운을 느끼고 그 방향을 스스로 판단하려는 마음을 갖는 순간 시작되는 겁니다. 할머니 무당은 말합니다. 기운은 뺏는 게 아니야. 받는 것도 아니고 보는 거야. 그리고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 진짜 중심이 되는 거지. 2025년은 기운이 한번 크게 바뀐 해이며 그 흐름은 2026년, 2027년, 아니 그보다 더 먼 시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언은 끝난 예언이 아니라 진행 중인 예언입니다. 누군가는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꿈이 그렇지 뭐 그냥 해석하기 나름이지. 하지만 역사는 늘 그런 꿈 같은 말들이 현실로 바뀌는 순간을 경험해왔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질문을 시청자 여러분께 드립니다. 당신은 이 불씨가 어디로 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제주 할머니 무당이 예언한 2025년 한국 국운에 관한 내용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